페이지요? 58이요? 58 조건이요? 조건과 기한이요? 유학기. 여러분들은요, 목요일 날 있죠? 강으로 잠깐 하면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 2시부터죠. 2시부터 3시까지요. 뭐냐면, 대리 있죠? 대리하고요. 무효까지라고요, 보니까요. 대리하고 무효. 취소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대리에서요, 무효까지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좀 돼요. 그러니까 40문 정도 되니까요. 아니, 문제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대리하고 좀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암기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강의를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나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을 그대로 가지고 문제로 만들어 놓는데 점수를 모아낸다는 것은 도대체 좀 이해가 오픈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뭐냐면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만 듣고 끝나면은요, 나중에 책을 다시 보려고 하면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책이 낯설면 정말 골치 아파요. 책이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이 내가 봐도 보면은 이렇게 좀 정다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얘가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러면 암기를 하는 방법을 조금 하면 금방 돼요. 그리고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봐요. 목요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여기 2시부터 3시, 2시부터 원래 40문제인데요. 2시부터 2시 반까지, 2시 50분까지죠. 2시 50분까지요. 그래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하고 보니까 무효 데이트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문 문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민법 조문하고요. 특별법 있죠? 집합권법은 뺐어요. 문제가 들어있어가지고요. 전체를 뭐로 만들어놨냐? 조문이라는 것은 백날 읽어도 그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전부 다 오지선당으로 문제를 다 만들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부 다 만들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7월달, 8월달에 문제집이 나오죠? 7월달, 8월달 문제집. 거기 문제집에다가 맨 뒤에다가 지금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다시 이렇게 복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어차피요. 그래서 문제집이 이제 나오면 그거 가지고 문제집 묶고 이 조문 문제 있죠? 조문 문제만 따로 특강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하고 판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조문하고 판례거든요, 다. 그런데 이제 조문을 따로 이제 조문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약간 그 임팩트가 없어가지고 암기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죠. 그래서요, 전부 다 조문으로 만들어서, 어제 이제 여기 다 정리를 다 했거든요. 정리를 했는데 이걸 따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 이거 뭐 자꾸 복사된 거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그 문제집 맨 뒤에 있죠. 뒤에다가 실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따로 특강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건 다 문제로 만들었는데 뭐를 못 만들었냐면 집합권법은 그 문제집 안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합권법만 빼고 나머지 민법하고 특별법 있죠. 특별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약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약관에 관한 문제도 약관도 한 4문제 정도 되고요. 약관법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다 해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그냥 법조문 및 해설을 법조문을 다 써놨어요. 순서대로 그냥 책이 순서대로 딱 돼 있어요. 법조문 문제가요. 법조문 순서대로. 그냥 법조문 옆에다 이런 보면 우리 기본서 맨 뒤에 보면 법조문 있죠. 법조문 딱 펼쳐놓고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는 게 법조문을 그대로 갖다가 짜집기해서 그대로 해가지고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법조문의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설명하거나 이럴 때는 되게 시간이 간단한데요. 이제 법조문이니까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는 경우는 마지막에 뭘 가지고 우리가 요약을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내일 시험 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뭘 볼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시생들은 대부분 다 민법 조문을 보죠. 민법 조문. 민법 조문을 쭉 순서를 보는데 조문이 눈에 들어오나요? 내일 시험인데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조문으로 해가지고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쭉 한번 읽어보면 되잖아요. 법조문 문제로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뭐 문제는 다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유 용량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는지 메모리가요. 그게 문제지. 근데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더 보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되면 한 번 더 보면 되죠.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강의하죠, 날마다. 근데 강의를 딱 옛날에는 한 3주 정도 쉬었거든요. 요즘은 바로 그 다음 주에 강의하지만 3주 쉬고 강의하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 강의를 찍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1년 내내요. 열 몇 번이 뭐예요? 오전만 5번 해봐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번, 12번이죠. 오전, 오후밤. 12번에다가 특강까지 하고 그러면은 거의 한 20번 정도를 민법만 돌렸잖아요. 그런데 한 2주나 정도 쉬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정말 강의가 낯설어가지고 강의가 월요일 강의하고 화요일 강의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해도 강의라고 말로 해도 이렇게 낯선데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가끔은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모른다고 막 화내고 이런 선생님 있잖아요. 그럼 화낸 거 아니고 우리가 강의하면서 강의의 기법으로서 전번에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다고 화를 내는 거하고 전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사람들 보면 되게 답답해요. 알죠? 내가 자격증이 없는 이유는 뭐냐? 나 2차 공부 못해요. 공법하고 있잖아요. 이 공시 지적법하고 세법하고 암기 못해요. 중기사법하고 등기법은 어떻게 해보겠어요? 알죠? 근데 공법 암기 못해요, 그거. 그 다음에 지적법 암기해야 되는데 꼭 그거 암기 못해요. 그 다음에 뭐죠? 다른 것도 다 세법 같은 것도 어떻게 암기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1차 시험은 몇 번이나 합격을 했잖아요. 2차 시험장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 나는 공식적으로 2차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 시험장을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알겠죠? 다 불출석이야, 불출석. 불참이야. 다. 그건 뭐냐?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사람마다 다 자기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 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보이고 다 이런 것이지 사실 시험 합격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시험 공부할 때는 다 스트레스 있고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과목이라는 게 좀 어렵고 그러니까 뭐는 해야 돼요? 암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몇 번 얘기해보죠. 내가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OX로도 좋고 벨지 다 해봤는데 이건 책은 무조건 주면 안 되는 것이고 주는 책은 무조건 강의를 해야 된다. 난 항상 이런 주의예요. 책은 무조건 주기만 하면 안 된다. 아무 필요 없다.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보느냐? 본 사람 없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일단 줬으면 저는 강의를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래야만이 그거라도 학생들이 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봐야 된다. 시험을 봐야지 뭘 한다? 암기한다. 처음에는 좀 점수 안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하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7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불안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아무튼 반복적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대리 있죠, 대리니까 보니까요. 대리가 33페이지부터요. 그 다음에 무효까지예요, 무효. 취소 말고요. 우리 방금 취소한 거 있죠? 거기 말고 무효가 끝까지니까 52페이지까지. 33에서 52페이지까지니까요. 약 한 20페이지 정도 되죠? 20페이지 정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목요일까지 쭉 좀 보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40문제는 이미 출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이요, 2시부터 시험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부탁인데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암기를 좀 해라. 암기. 알겠죠? 안 되면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대리 있죠, 대리. 대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듣고, 무효와 취소 한번 듣고, 무효 듣고. 알겠죠? 강의를 듣는 것보다 더 빠른 건 없어요. 근데 자꾸 학생들은 강의를 들으면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혀, 그럼 만약에 내가 모르는데 책을 보면은 그 시간은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킬링타임이고, 다시 어차피 강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손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딱 읽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쭉 어느 정도 읽혀 나간다. 그러면 책을 보는 게 빠르죠. 그런데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줄 읽고 두 줄 읽는데 10분이 걸려. 그럼 빨리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강의를 듣니까. 소리로 듣고 나서 책을 보면 되게 간단하고 암기도 쉬운데 자꾸 학생들은 눈이 게을러가지고요. 강의를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벌써 6강을 해야 되네? 언제 다 들어?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공부를 소리로 듣는 게 많아야 돼요. 소리로 듣는 게.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책을 읽는데 더디다. 제발 부탁인데 꼭 강의를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조건과 보완, 법률행위 부관에서 조건과 기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부관은 뭐냐면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부관은요, 법률행위의 효력이에요. 효력을 뭐한다? 제한하기 위한 것이 제한. 그래서 옛날 시험 보면 다 뭐라고 나오냐? 조건과 기한인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성립이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뭐다? 효력을 뭐한다?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효력을 제한. 그 다음에 똑같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임의성이에요. 임의대로 해야 돼요. 그럼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불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불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 이것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야. 103조 위반.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러면 나중에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우리가 불능 조건을 마이너스라고 그러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조건 없는 법령이라고 그러죠. U라고 그러죠. 학생들이 불법 조건은 마이너스고 해제 조건 마이너스니까 불법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유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잖아요. 여기 몇 조 불법이라면 몇 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불법 조건은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가리지 않고 무효가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임의대로 된 게 조건이죠. 그러니까요, 법에 정해진 법정 조건이죠. 법정 조건은 뭐예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 법정 조건은요, 그건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효력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성립이라고 하면 안 돼. 성립. 그것을 뭐한다? 제한이다. 이런 말이 제한. 제한하니까 뭐죠? 조건의 존재, 조건. 조건의 존재는 누가 입증한다? 조건의 존재를 누가 입증해요? 조건의 존재를 누가 입증해? 그것은 조건이 있다 없다는 것은 조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지 조건보다 그러면 그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하고요. 정지 조건이 성취했다 뭐죠? 성취했다는 것은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데 입증.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그러면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왜요? 조건에서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부관이라는 것은 뭐다? 부관은 세 가지예요. 조건하고 기한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보면 기간이라고 있죠. 기간. 알겠죠? 그래서 조건하고 기한하고 기간하고 그 다음에 부담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중요한 건 기간은 부관이 아니에요. 조건하고 기한하고 부담이에요. 부담은 부담부 증의가 있고 부담부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담부 증의는 채권법, 유증은 가족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을 뿐이지 부관 그러면 조건과 기한을 부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부관은 조건과 기한과 부담을 뭐죠? 부관이라고 그래. 특히 여러분요, 행정이 있죠. 행정청. 행정관청에서 하는 보통 우리 부관, 부관할 때 행정청에서 말하는 부관은 부담을 주로 얘기하죠. 부담. 알죠? 그래서 행정청에서 어떤 허가를 내주면서 대신 어떤 부담을 지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토지의 일부를 뭐 이렇게 뭐죠? 그 도로로서 양보한다거나 또는요, 우리가 뭐 정원 조성하는 걸 뭐라 하지? 그거? 조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부담을 지운단 말이죠. 행정청에서는 사실 부담이 중요하고요. 우리는 조건하고 기한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조건하고 기한이라고 해가지고 부관은 조건과 기한만 말한다. 그러면 큰일 나. 조건하고 기한하고 부담 세 가지가 부관인데 이 중에서 우리는 뭐만 공부한다? 조건하고 기한만 공부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정리를 해요. 거기 보면 그럼요, 58페이지를 보세요. 맨 위에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이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조건부 법령이죠. 처음에 봐봐. 1번 조건은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효력이죠. 뭐가 안 된다고 돼 있어? 성립 안 돼. 성립. 법률행위 성립 그럼 큰일 나. 효력이에요. 발생은 뭐다? 정지 조건이죠. 거기다 하나 더 써. 시기죠. 시기. 그럼 또는요, 소멸. 소멸은 해제 조건이죠. 소멸에다 또 하나 써. 종기. 기한으로 말하면 종기예요. 조건으로 하면 뭐라 한다? 해제 조건이고. 장래죠. 장래니까요. 이미 성취한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확실해야 돼. 불확실이니까 확실하면 안 돼. 확실하면 불확실하다고 써요. 동그라미하고. 확실하면 기한이에요. 불확실해야 돼요. 확실하면 기한이 돼버려. 그러니까 불확실해야 돼. 그 다음에 불확실해야 되는데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불능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것은 사무국장관 부관으로서 조건이 무효죠. 조건이 무효다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돼.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봐봐요. 저기 조건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돼.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 그런데 조건 의사는 있으나 조건이 뭐가 되지 않으면 표시가 되지 않으면 표시. 조건의 의사는 있으나
그 조건이 뭐가 되지 않으면 표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3번은요. 조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임의로 정해야 된다. 조건은 어떻게 해야 돼? 임의로 정해야 돼.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돼. 그러니까요. 4번에서 법에 정해진 것 법정 조건이 뭐죠?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법에 나와 있어. 법에. 그것은 조건이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조건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정지 조건하고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거 아주 중요하죠.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봐봐.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첫 번째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의 효력이에요. 효력. 법률 효력의 발생이에요. 발생을 뭐란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정지 조건하고 그다음에 여기 소멸이죠. 소멸을 뭐라 한다? 이것을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정조건 소멸.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 소멸을 장래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 돼. 법률행위니까 여기죠. 저기 뭐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죠. 임의성이죠.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고 불법 조건도 조건이 아니다. 알겠죠? 그 불법 조건은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러면 효력이죠? 효력이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성립이라고 하면 안 된다. 발생이니까 뭐 한다? 플러스 정지 조건은요. 소멸이니까 뭐로 본다? 해제는 마이너스로 보는 것이다. 이건 조건인데 만약에 기한으로 보면 기한 이것을 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해제를 종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똑같아 의미가. 그 다음에 장래죠. 장래니까 먼저 이미 성취했다 그러면 안 돼. 이미 성취했다 그러면 안 돼. 이것을 뭐란다? 기성 조건이죠. 기성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장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불확실해야 돼요. 확실하면 뭐다? 확실하면 이것을 뭐란다?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기한이다. 그러면 확실하죠? 불확실한데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을 뭐란다? 불능이죠? 불능은 조건이 아니다? 아니에요. 민법이 조건이 아니다. 이 말. 불능 조건은. 그러니까 불능은 꽝이니까 뭐란다? 마이너스로 보고요. 여기는 기성 조건을 이미 성취했으니까 뭐로 본다? 플러스로 보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장래죠? 장래니까요.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원칙적으로 여기 불확실이죠? 불확실하면 우리 이것을 뭐로 본다? 조건으로 보죠? 조건. 그래서 조건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죠. 소급표가 없다. 두 번째요. 당사자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이렇게요. 여기는요. 확실이죠? 확실하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되어 있죠? 여기 기한은 확실하잖아요. 확실한 것은 뭐다? 소급표도 없고요. 합의로도 절대로 소급표를 못해요. 그래서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너무너무 중요해.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 여기는요. 합의로는 소급할 수 있어. 원칙은 소급표가 없지만. 그 다음에 조건은요. 조건에는 뭐냐면 어음 있죠. 어음에는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붙일 수 있어요? 여기는요. 시기, 기한은 붙일 수 있어. 어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음 보증이 있죠. 어음 보증에는요. 뭘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어음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어음에는. 이게 일단 우리 뭐냐?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에 뭐가 있냐? 이 조건에는 여기서 정지 조건이라는 것하고 해제 조건이라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정지 조건은 뭐냐? 정지 조건은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해요. 효력이 소멸한단 말이죠. 소멸하니까 이것을 뭐란다? 마이너스. 이것을 뭐란다? 해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요. 정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이 4월 2일이잖아요. 현재 4월 2일이잖아요. 10월 27일이요. 10월 27일에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뭐란다? 오늘 내가 뭐라냐?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차 사준대. 그러니까요. 10월 27일 돼서 합격하기 전까지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정지 조건이에요. 그런데요. 너 학원 다녀. 수강료 대줄게. 수강료. 어디까지? 시험 칠 때까지. 시험 치면 더 이상 줘 안 줘? 안 줘. 그러니까 소멸이에요. 지금은 줘 안 줘? 줘. 지금은 줘. 그걸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험을 치면 더 이상 수강료 안 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성취가 안 되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소멸이에요. 성취가 안 됐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유효라 이 말이죠. 유효다. 여기는 성취하면 발생이죠. 효력이 발생. 성취 안 했어. 효력이 있어 없어? 그럼 무효다 이 말 아니에요. 효력이 없다. 무효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가 성취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가 성취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럼 큰일 나.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유효이다. 왜? 성취하면 소멸하니까. 성취가 안 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효다 이 말이고. 여기는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성취 안 했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무효다. 이해됐죠 지금? 이건 정지조건인데 항상 우리는 조건은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따지는 게 우리가 조건이라니까요.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봐봐. 효력 발생하고 여기 효력 소멸하고 이걸 먼저 보는데 발생하고 소멸을 보는데 이제 되게 간단한 건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정지조건하고 무조건 있죠? 해지조건 있죠? 그러면 하나의 예를 아는 거예요. 예. 어떤 예를 뭐냐? 정지조건을 뭐라 한다? 정지조건은요. 우리가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래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요. 해지조건을 뭐한다? 해지조건. 해제 조건은 이제 여기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약혼이에요. 우리가 약혼을 할 때 뭐를 봤죠? 약혼할 때 애무를 받잖아요. 애무를요. 약혼 반지를 받잖아요. 이 약혼 반지는 내가 혼인을 해야지 내 것이 돼요. 혼인을 해야. 근데 만약 혼인 안 하면 어떻게? 혼인 안 하면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약혼 반지는요. 혼인을 하지 않을 것을 해지 조건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알죠? 혼인하지 않을 것을 해지 조건으로. 그러니까 약혼 반지는 혼인하면 내 것이 되죠. 혼인하지 않으면 돌려줘. 그러니까 혼인하지 않을 것이 조건이야. 약혼 반지는 너 지금 약혼 반지 너 혼인하지 않으면 나한테 돌려줘야 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약혼을 뭐 한다? 현재죠. 현재. 예약이죠. 예약. 혼인이 뭐죠? 본계약이죠. 본계약을 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돼.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제 두 가지 것을 구분해서 알아야 되고 정지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정지조건은요. 정지조건의 법령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봐봐. 성취한 때로부터 그걸 주고 봐. 성취한 때로부터 그것을 뭐란다?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 다음에 이 니은은요.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불법 행위 정지조건은 무조건 무효가 돼요. 불법 행위 알겠죠? 우리가 불법 행위는 뭘 얘기한다? 103조 위반을 얘기했죠? 그래서요. 정지조건부 유언이죠? 유언자가 사망 후에 성취됐죠? 조건이 유언 사망 후에 성취됐죠? 그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항상 여러분요. 성취한 때부터 그 말은 그때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요. 조건이나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고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죠. 조건은요. 합의가 있어야만 소급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미음은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니을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는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에게 이해한다. 여기 봐봐요. 여기요. 자, 여기 이렇게요. 조문 핵심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내가요. 갑이 을한테 파는 거예요. 오늘 팔면서 뭐라 하냐. 너 돈 다 주면 소유자고 너가 지금 가져갔는데 돈을 다 주기 전까지는 내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이 을한테 팔면서 오늘 팔면서 너 잔금 치르면 너가 소유자. 잔금 치기 전까지는 내가 소유자. 그냥 소유권이 내가 갑이 을한테 매수인한테 줬는데 소유권이 매도인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다? 매수인이 있는 거죠. 매수인이. 그리고 매수인이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자기가 책임 보지만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고. 아니야. 아직 아니야. 잔금을 치르면 그때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요. 잔금을 치르면 그때 소유자가 잔금을 치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잔금 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특약을 하죠.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죠. 자, 그 다음에 미음은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채무불행이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무불행이 있으면 상당 기간 정해서 체고하고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한다고 말을 하면 해제가 되죠. 그런데요 여기는 이건 정지조건은 뭐냐면 이 갑이요 채무불행 이행지체가 됐어. 그런데요 갑일한테 체고해. 너 3월 10일까지 돈 갚아라. 3월 10일까지 돈 갚지 않으면 최고죠? 돈을 갚지 않으면 나 해지한단 말 안 한다. 해지한단 말 안 해도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 말이죠. 해지한단 말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최고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까지 돈을 갚지 않죠?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무효가 돼. 그것을 정지 조건부다 이렇게. 자, 해제 조건 봐봐요. 해제 조건은 해제 조건이 있는 법령에는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을 잃죠. 효력을 잃으니까 마이너스예요. 니은 봐봐. 토지를 매매했어. 매매했어. 먼저 매매했죠. 여기 봐봐. 매매했죠. 매매했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요 이 100평의 땅이 나는 50평만 필요해. 나는 50평만 살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갑이 나한테, 매도인이 나한테 그냥 다 사. 왜 내가 다 사? 난 50평만 살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50평은 도로 부지에 편입될 예정이니까 그때 너가 보상금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뭐라 한다? 만약에 편입 안 되면 어떻게? 아, 그러면 원금으로 나한테, 원가대로 나한테 다시 팔아. 이렇게. 그럼 여기 봐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죠? 네. 근데 만약에 편입 안 되죠? 네. 편입 안 되면 원가대로 다시 팔아. 이 말이죠. 나머지 50평을. 네.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원가대로 다시 넘겨주죠. 네. 그러나 정지다, 해제다. 해제다. 일단 뭐 했어?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돌려주죠? 그걸 해제 조건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봐봐. 여기 봐봐. 여기요. 땅에다가요. 여기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 근데 이 땅이 거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의리 가만테 땅을 사면서 뭐라 하냐. 여기 땅을 사면서 뭐라 하냐. 나중에 만약에 건축허가 만약 건물을 지어야 돼. 나 건축허가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면 다시 팔아. 내가 살게. 이렇게.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은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가되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다시 돌려주겠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해제 조건부다. 이렇게. 니을 아까 얘기했죠? 약혼애물 받았다면 수수 받았다. 혼인의 불성립을 무슨 조건이다? 해제.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약혼애물을 다시 뭐를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러면 정지 조건에서 뭐가 중요하냐? 니을 소유권 유보부가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 그 다음에 봐봐. 그러면 정지 조건부 법령을 뭐라고 한다? 정지 조건부를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다가 잠깐 뭐라고 쓰냐면 자, 봐. 정지 조건부죠? 정지 조건부는,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없어. 조건이 뭐가 돼야? 성취가 돼야 효력이 발생해. 그래서 이거 뭐란다? 유동정,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그래서 정지 조건부 법령을 유동적이라고 그래. 그래, 이러면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다음 주에서 법률행위가 확정적이지 않는 거. 이게 다 확정적이지 않는 거. 그 중에서 뭐가 나왔다? 뭐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나왔다니까. 그러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뭐라고 얘기한다? 정지 조건부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뭐다? 유동정 무효다? 무효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특약은 정지 조건부다. 유동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동적이다. 정지 조건부다. 이렇게. 똑같아요. 자, 아마 이게요. 저 뒤에 어딘가에가 나올 것 같은데.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니까요. 보시고. 자, 그 다음 봐요. 그럼요. 59페이지요. 위에서 3번 봐봐. 3번 적극하고 소극이죠. 이런 봐봐요. 적극은 변하는 것이고 소극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혹시 여기서 미혼자들 있죠. 미혼인 사람은 뭐라고 하죠? 이쪽에서요. 너 만약에 혼인하면 내가 뭐 하나 사줄게. 혼인하면. 그럼 어때요? 지금은 혼인 안 했는데 나중에 혼인하면 현상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 너 만약에 혼인하지 않으면, 지금 결혼 안 했는데 너 만약에 계속 혼인하지 않고 독신을 하면 내가 뭐 사줄게. 그걸 소극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봐. 이러면 자격증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만약에 자격증이 생기면,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자격증을 따면 10월 27일 날. 그럼 자격증을 딴단 말은 합격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러면 적극 조건이죠. 그러면 여전히 떨어지면, 여전히 지금도 없는데 떨어지면 소극이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면 뭐요? 적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해야 되겠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요. 민법은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 공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민법이 아주 대단한 학문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뭐요? 수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수의 조건하고 비수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수하고 단순이죠. 순수동그라미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이 동하면 줄 것이고, 내키면 이 말이죠. 내키면, 내 마음이 동하면, 내키면 선물을 사준다. 우리 그러죠. 친구가, 야,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래? 생각 한번 해보고, 이 말이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고, 그것을 말한다. 순수수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의사에 있는 거. 무효예요. 무효 동그라미면 그게 중요해요. 단순수 조건은요. 내가 프랑스에 여행 가면 선물을 사다 주겠다. 프랑스 가면 무조건 선물 사다 줘야 돼. 그러니까 유효가 돼요.
밑에 우성 조건이요. 우성 보면 우성은 우자가 이런 비우자는 아니죠. 한문으로. 하지만 그냥 비우자로 생각을 해. 우성 그러니까. 우리 집 우성 아파트인데 필요 없어. 우성 아파트 망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필요 없고. 우성 뭐냐? 비가 오면 야, 너 내일 우리 집에 올래? 이렇게. 혹시 언제? 내일 비 오면, 비 안 오면 오지 말고 이 말이죠. 비 오면 오라 이 말이에요. 비 오면. 알겠죠? 그걸 우성 조건이라고 그래. 자연현상과 연관이 되죠? 혼성은요? 갑이 뭐 을하고 결혼한다고? 갑이 그러면 을하고 결혼하면 내가 그럼 뭐 하나 사주지 이렇게. 내가 둘이 다 아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갑의 의사도 중요하고 누구의 의사가 더 중요해? 을이라고 하는 여자의 의사가 중요하죠. 이걸 혼성이라고 해요. 혼성. 여러분 혹시 이러면 들어봤죠? 남자 여자가 둘이 시험 같이 노래 부르는 거 뭐라고 그래? 혼성 듀엣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냥. 이해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하라고. 그런데 순수하고 단수는 다르죠. 순수는 한 사람의 의사에만 달려있는 것. 한 사람의 의사에만. 알겠죠? 가끔 내가요 여러분한테요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목요일날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튼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요 애매한 말이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뭐 개인 사정이 있는데 사정이 없으면 하고요.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원칙적으로 그래서 말이 안 돼. 안 되죠. 이런 거 나 혼자의 의사에 다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순수 수의 조건. 자, 봐봐요. 수의 조건 밑에요. 제작물 공급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 수급인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에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 지급한다. 이런 봐봐. 내가요, 지금 이렇게 기초천재가 나왔잖아요. 기초천재를 이렇게 맡겼단 말이죠. 맡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만들어줘야지 내가 대금을 지급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하게 만들면 대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러면 지금 요약집이 문제가 됐다. 요약집이요. 민법 요약집을 딱 보면 안에 글씨체가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글씨체가 다른데 글씨체가 달라 지금.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이 글씨체가 아니고 여러분한테 예전에 요약집을 하면서 복사를 해서 몇 번 중요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 기초천재하고 기초천재하고 똑같아 글자체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 물어봤더니 자기네 컴퓨터에 이 글자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봤는데 여기 요약집에 딱 왔는데 처음부터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전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쪽 복사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다시 찍어주는 대가로 반반을 또 대자 또 이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한테 반을 대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자기네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뭐 하다가 지금 강의가 또 지나갔고 그래서 그냥 지금 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강의를 또 하면 책을 또 바꾸면 또 앞에 여러분 또 줄궜던 거 또 혼자 또 다 줄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오는 건데 아무튼 이걸 얘기하죠. 당연히 수급이 누구죠? 그거 이제 뭐죠? 인쇄소죠. 인쇄소가 물건을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지시한 대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을 안 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 수급인이 물건을 잘못 잘 만드는지 따져가지고 도급인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효이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그래서 그것은 뭐다? 그래서 순수 수의 조건 그럼 무효란 말이죠. 순수 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5번요. 비수의 조건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가장 조건. 가장이란 말이 뭐예요? 가장이란 말 우리가 어디서 가장이란 말이 또 나오죠? 통정 허위 표시 가장매매에서 나오잖아요. 또 가장 어디가 있죠? 집에서 낮잠 자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가면 가장 아니에요. 알겠죠? 대들보. 자, 1번요. 법정 조건이 어디 있죠? 법정 조건은요.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가 사망하는 것. 법에 정해져 있죠? 민법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 니은의 맨 끝에요. 법정 조건에 그죠? 민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뭐 할 수는 있다? 맨 끝에 유추 적용할 수는 있다. 불법이죠. 불법. 기업,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은 불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 불법 조건이 무효이면 조건이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불법 조건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니까 해제 조건이든 정지 조건은 가리지 않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불법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봐봐요. 니은은 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네. 그럼요. 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은 이런 뭐예요? 우리 이제 여기 보면 남자가 여자한테요 아파트를 하나 준단 말이죠. 주면서 뭐라고 하냐? 너 만약에 나하고 첫 계약을 그만두면 주면서 내가 나한테 아파트 증여한 건 해제가 돼서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첫 관계인 부부 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조건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이다.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거기 줄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두 번째 설명 끝에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줄고, 그럼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돼 있죠? 거기다 뭐라 쓰냐? 거기다 써 어음행위, 그 다음에 단독행위, 그 다음에 가족법 이렇게 어음행위, 단독행위, 가족법 이렇게 됐죠? 됐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전부가 무효가 돼. 자, 기성조건하고 불능조건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이런 봐봐. 우리가 이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요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여기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이 말이죠. 여기요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다음에 불능조건이 그 다음에 정지조건이면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기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기성조건은 이미 뭐 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여기요 불능은 뭐란다? 이것은 이미 뭐랬다? 이미 성취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됐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불능이 기성이면, 기성이 불능이면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기성은 이미 성취했단 말이고 불능은 성취할 수 없다는 말이니까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은 봐봐 성취할 수 없다는 말인데, 성취할 수 없는 거 성취했다는 건데, 이미 기성조건이 불능조건이면 이미 성취한 거지 성취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했단 말이고 불능은 성취할 수 없다는 말인데, 기성조건이 불능조건 그러면 이미 성취한 거지 성취한 것이 아닌 것은 무슨 말이에요? 똘끼가 말한 거 똘끼가 쏠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성조건이 불능조건이면 불능조건이 기성조건 이런 말 쓰면 안 돼. 자, 그럼 봐봐요. 정지조건은 뭐예요? 발생이란 말이고 해제조건은 뭐예요? 소멸이란 말이잖아요. 정지조건, 해제조건이면 그럼 뭐야? 정지는 발생한 것이 소멸이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발생한 것이 소멸이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정지조건은 해제조건이다. 해제조건이 정지조건이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기성조건이 불능조건이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다. 불능조건이 뭐죠? 기성조건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 왜? 불능은 성취할 수 없단 말이고 기성은 이미 성취했다는 말인데, 기성조건이 불능조건이면 그러면 이미 성취한 것이 성취한 것이 아닌 것은 이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정지조건, 해제조건이다. 정지조건은 뭐다? 이미 정지조건은 발생이고 해제는 소멸인데 발생한 것이 소멸이 아닌 것은, 소멸한 것은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 이렇게 하는데도 해제가 불능이 정지라든가 기성이 불능이라든가 이런 말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성은 이미 이거 반대네. 반대. 이미 성취해서 기성은 이미 성취했으니까 뭐다? 플러스로 보는 거. 성취했으니까. 불능은요 성취하지 않았으니까 마이너스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지는 발생이니까 플러스, 해제는 마이너스, 해제는 뭐 마이너스, 정지는 뭐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니까 뭐로 본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로 본다?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뭐다? 마이너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란 말은 무효란 말이고요. 무효. 마이너스 말은 무효란 말이고요. 플러스란 말은 뭐죠? 그럼 유효란 말이지 뭐예요? 플러스 유효란 말이지.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그럼 자꾸 이제 조건 없는 법률행위 말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 말은 법률행위다 이 말은 알겠죠?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 그것은 유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 자, 봐봐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유효인지 아닌지 볼까요? 작년에 이미 시험에 합격했어. 작년에 이미 합격했어.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하냐? 야, 너 집에서 비등비등 놀지 말고 공시사 자격증 하나 따와. 차 사줄게. 이렇게 얘기해. 이미 합격했어. 기성조건.
그냥 차를 사주는 게 아니야. 합격해와. 그러면 차를 사줘. 합격하기 전까지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주니까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아버지고 여러분이 자식이라고 해봐요. 내가 뭐라 하냐? 야, 너 빈둥빈둥 놀지 말고 자격증 따와. 차 한 대 사줄게.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이미 자격증 땄어. 그럼 뭐라 하겠어? 벌떡일어나서 뭐라고 하겠어? 땄는데요. 사주세요. 사러 가요. 그렇죠. 차 사러 가져가야죠. 왜? 나 작년에 이미 땄는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합격한다면 차 사준다겠죠. 합격한다면 그것이 있어 없어? 없지. 이미 합격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 이 말이죠. 뭐만 남아? 차 사준다. 그것만 남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걸 조건 없는 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미 혼인한 사람이 이혼하고 싶어요. 혼인했는데 이혼을 해야 되겠어. 알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해가 서쪽에 뜨면 우리 이혼하자 이 말이죠. 서쪽에 뜨면 서쪽에 떠 안 떠? 안 떠요. 안 있죠? 혼인한 사람이 나중에 이혼하는 것은 없어진다는 말이죠. 해제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이혼하자. 이혼하지 말자 이 말. 왜? 해가 서쪽에 뜰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 한번 봐봐요. 자, 그럼 보면 기성조건 한번 여기요? 여기 봐봐.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 기성조건이면 해제조건이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불능조건 정지조건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거의 드물고요. 어떻게 나온다? 기성조건이란 말 대신에 이미 성취한 말이 나와. 이미 성취. 뭐라 하냐? 갑과 을이 정지조건으로 계약했는데 그 정지조건으로 계약했는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갑과 을이 해제조건으로 계약했는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가 먼저 나오고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한 경우, 해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성 조건이 있고 여기 뭐가 있죠? 정지 조건이 있죠? 기성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두 번째 기성 조건, 두 번째 불능 조건은 보통 생략을 해.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이면 법령이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인 법령이다. 해제 조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이면 법령이고 정지 조건이면 무효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것 앞에는 뭐가 생각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하고 읽어야 되겠죠. 이해됐죠 지금? 자, 두 번째, 불능이란 말을 이미 성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요, 기성이란 말은 뭐했다? 이미 성취했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자, 그럼 봐 이제. 거기요, 기성조건에 나왔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은 법령이, 그 다음에 생략됐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인 법령이. 해제조건이 법령이 당시에 이미 성취, 이미. 해제조건이 마이너스죠? 이미 성취, 기성조건이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뭐가 된다? 무효. 그 다음에 공유 중에서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 그러면 이것도 시험에 사준다 그러면 뭐죠? 정지조건이죠? 약속한 경우, 약속 당시 이미 합격했다, 이미 합격한 사람이다. 그럼 뭐죠? 기성조건 플러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령이 그것은 뭐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불능은요? 법령이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줄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불능조건이죠. 불능조건 해제조건이죠. 그럼 조건 없는 법령이죠. 그런데 불능조건이 무슨 조건? 정지조건이면 뭐다? 무효. 그 다음에 봐봐. 니은 봐봐. 정지조건부 정의하기가 있어. 그 조건이 불능이다. 그럼 정지는 뭐죠? 플러스. 불능은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내일 서쪽에서 해가 뜨면 차를 사준다. 내일 해쪽에서 해가 뜨면 차를 사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쪽에 뜨면 그러면요 서쪽에 뜰 일이 없잖아요. 불능. 뜨면 사주니까 정지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아까 했었는데 조건을 붙인 어음 발행은 무효인데 어음 보증 보증은 조건을 붙일 수 있죠. 어음 발행 동그라미하고 어음 발행 거기다 써 시기 가로 여기다 꼭 기한 시기 종기 시기 할 때 시기 가로 여기다 꼭 기한은 가능. 그다음에 2번 상계 같은 단독 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그런데 두 번째 좀 중요하죠. 상대방의 동의나 채무 면제, 유언, 유증은 가능하다. 작년 우리 시험에 뭐 나왔죠? 채무 면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조건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채무 면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나 채무 면제, 유언, 유증 이런 봐봐요. 원래 여러분요. 원래 어디 보냐? 가족법상은 원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가족법상. 그런데 유원, 유증 줄고 봐요. 유원, 유증은 이퀄 가족법상 행위란 말이죠. 가족법상 행위인데도 뭐한다?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봐요. 가족법상 법령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원칙적으로 맞아요. 원칙적으로 맞다고 알겠죠? 그런데 어느 경우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왜요? 유언하고 유증은 가능하니까요. 환매권 행사요. 조건을 붙이면 안 되죠. 환매권은 뭐죠? 단독행위요. 단독행위. 상계도 단독행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봐봐. 가족법상이요. 가족법상 안 돼요. 그런데 밑에 봐봐.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냥 가족법은 원래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럼 6번 봐봐요. 6번은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가 뭐가 돼? 무효가 돼요. 내가 지금 하나 안 했죠? 하나. 몇 번 안 했어? 4번 안 했잖아요. 4번. 알겠죠? 거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를 보면 정지조건이죠? 정지조건부 법령에는요. 원래는 효력이 없죠? 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채권적 청권이죠? 그럼 채권적 청권은 뭐예요? 매수인이죠? 이런 매수인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해야 소유자죠. 됐죠? 그 다음에 가등기죠? 그럼 가등기는 어떻게 돼요?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본등기.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시기는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기한이 뭐를 해야? 도래. 기한이 도래야 효력이 있다. 됐죠? XOXOXOXOXO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 딱 보면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잖아요. 됐죠 지금?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XO, 이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유동적이다 이렇게 하죠. 유동적. X니까 무효인 것이죠. 알겠죠?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이렇게 돼. 전부가 다 유동적 무효야. 그런데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냐? 정지조건 법령이가 뭐가 있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오냐?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법률행위가 확정적이지 않다. 확정적이지 않다. 다른 말로 뭐다? 유동적이다. 이런 말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정지조건부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봐. 가등기는 정지조건을 붙일 수 있고 채권적 청권에 정지조건을 붙일 수 있고 시기부 법령에 정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채권적 청권이 아니고 물권적 청구권에는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는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 4번 정지조건부 시기부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에는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서로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봐봐요. 여기 보면 가등기는 시기부, 채권적, 정지조건부에 붙일 수 있다. 다 똑같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자,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의 의제라고 되어 있나요? 의제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 갑일한테 뭐라 하냐? 갑일한테 너 시험에 합격이야. 합격은 뭐냐? 조건이 성취해요.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러면 합격하면 누가 유리해요? 합격하면 누가 유리해? 갑이 뭐 한다? 불리하죠? 을이 뭐래요? 유리하죠? 이제 뭐 인생 끝났죠? 조건의 성취로 여기 이익을 받을 당사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이렇게. 누구다? 여기는 을. 여기 누구다? 갑이요. 신이 측에 반해요. 신이 측에 반해서 조건을 뭐한다? 성취시켜. 이익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는요. 신이 측에 반해서 뭐란다? 신이 측에 반해서 뭐란다? 조건 성취를 뭐를 해? 방해를 해. 왜?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이니까. 여기는 성취가 되면 뭐하니까? 이익이 있고 여기는 불이익이잖아요. 여기는요. 성취시키고 여기는 성취를 방해. 신이 측에 반해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리시험을 쳤다 이 말이죠. 왜? 공직자 시험에 딱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은 딱 옆에 얼굴을 쫙 한번 보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생겨서 한 사람도 없네. 아주 여유만만하게 앉아있는데 보니까 강의를 딱 하자마자 옆에서는 다 대답하는데 자기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 분들 보면은 눈동자가 어떻게 하냐. 누가 대답하면 그 사람한테 다 쏠려. 왜? 저 사람 어떻게 사는가. 누가 대답하면 이쪽 봤다 저쪽 봤다 정신이 없어.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대답하든 말든 나도 저 정도는 아니까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남들 아무도 대답 못 하는데 가끔 누가 한 번씩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럴 때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다 했어도 한번 쳐다보게 돼, 안 돼? 되죠. 저 사람 어떻게 알았을까, 저거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다 심리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냥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요, 내가 공부를 하러 딱 왔는데 학교 가면 차 사준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왔는데, 이거 뭐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제 차는 욕심이 나고, 시험은 공부는 안 되고, 그러니까 대리 시험을 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하면 돼. 요즘은요, 인조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다 사진들이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올리는 거 올릴 때, 그 여자, 내가 대리 시험 치려면 아주 간단해요. 그 여자 사진에다가 있잖아요. 얼굴을 사진 찍어가지고, 그 여자 사진하고 나하고 비슷하게 뽀샵을 해서 올려버리면 돼요. 주민등록하고 비스무리 생겨가지고 이렇게 사람 쳐다볼 때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실질적으로 요즘 시험 감독관들이 사람 얼굴하고 사진하고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진하고 바꾸지 않은 사람은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요, 그 주민등록증 나온 사진은 뽀샵을 워낙 해가지고 눈은 쪼맨한데 거기는 눈이 크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완전 헷갈려가지고 이걸 사실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이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시인체가 말해서 성취했다, 시인체 말해서 성취를 방해했다. 성취 방해했단 말이죠. 감금시켰다 이 말. 시험 치는 날 감금시켰다. 언제요? 10월 27일이니까 10월 26일 날 감금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월 27일 날 시험 못 봤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항상요, 여러분 상대방이죠. 상대방은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예를 봐봐.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 시험 쳤어.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합격이라 해야 돼요? 불합격이라 해야 돼요? 불합격이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취한 것이다, 성취하지 않는 것이다, 성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 상대방 을은요, 을이요, 예를 들어 감금을 시켰어. 너가 감금을 안 시켰으면 나 시험 합격했을 텐데 이 말이죠. 그래서 뭐 한 걸로? 성취한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반대로 간다. 성취는 성취하지 않는 것으로, 방해하면 성취한 것으로 이렇게.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방해 행위는 뭐가 있냐? 방해 행위는 고의에 의한 방해와 과실에 의한 방해를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나는 시험에 합격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언제 합격했다? 감금할 때 합격했다는 거예요. 10월 27일 날 시험 치는 날 합격했다는 거예요. 시험 치는 날 합격했죠. 너의 감금 행위가 없었더라면 나는 그 다음날 시험을 쳤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합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감금해서 내가 시험도 못 봤으니까 너가 나한테 차를 사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감금했을 때가 아니고 성취란 말은 시험을 치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감금이 없어. 만약 감금을 25일에 했다? 그래도 시험을 언제 본다? 10월 27일 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감금 행위가 없었더라면 10월 27일 날 시험을 쳐서 합격했을 텐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월 27일 날 합격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를 할 수 있죠? 조건부 권리를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조건부 권리는 언제를 기준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조건의 성취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조건의 성취로 성취 줄 것이고, 불이익 줄 것이고, 불이익받은 자가 조건 성취를 방해 동그라미, 이때의 방해는 어떤 걸 얘기한다? 바로 2번 봐봐. 2번. 고의 동그라미, 바로 옆에 과실 동그라미. 고의나 과실을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4번 봐봐. 4번.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뭐 하는 것은 의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언제죠? 감금 10월 25일이죠?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수한 시점 언제다? 10월 27일을 얘기하죠. 알겠죠? 그때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았다. 이익. 조건을 성취하죠. 대리시험이죠. 상대방은요. 성취한 것으로 성취하지 않는 것으로. 성취하지 않는 것. 반대로 알겠죠? 입증이 아주 중요하죠. 봐봐. 입증은 여러분요, 세 가지예요. 아까 내가 말했죠? 우리가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을 만다 제한하는 거죠. 제한.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1번 봐봐. 정지 조건, 아니. 1번요, 3번. 어느 법률행위에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면 조건이란 말은 효력을 제한하는 거니까 조건이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하냐?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왜 그래요? 조건은 효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봐봐요. 내가 갑이요, 을한테요.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언제요? 시험에 합격하면. 근데 오늘이요, 4월 2일이잖아요. 갑자기 나를 길거리 만나지 말하냐? 차 사준다고 했으면서 언제 차 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
내가 너 시험 언제 합격, 언제 차 사준다?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 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너는 10월 27일 날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준다겠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1번과 2번은 뭐예요? 정지 조건부라는 게 뭐예요? 봐봐. 그러면 항상 조건은 장래 효력이만 한다? 조건이 성취되죠. 시험에 합격하죠. 합격하면은요 그러면 장래 효력이만 한다?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하죠. 발생한다는 것은 차를 한 대 산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요 현재는 효력이 있다 없다? 현재는 효력이 없죠. 장래요 합격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정지 조건 말하면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오늘을 기준으로 장래 이 말이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해. 그럼 이런 봐봐요. 정지 조건부란 말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효력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효력의 존재를 맞는 자가 부인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 부정하는 자, 알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런 사람이 정지 조건부. 그럼 이런 뭐예요? 정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효력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이 증명한다. 그럼 여기요. 여기 봐봐요, 여러분. 갑자기요, 우리 나한테 와서 뭐라냐? 차 사줘, 그래, 차 사줘. 나는요,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했는데 차 사달래. 그럼 내가 물어보겠죠? 내가 너한테 왜 차 사줘? 왜? 이렇게 물어보겠죠? 나 시험에 합격했거든. 내가 너 왜 차 사줘? 왜 차 사줘? 나 합격했거든. 그러니까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합격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누가? 효력의 발생을 막는 자, 주장하는 자, 권리의 취득을 막는 자,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입증하는 것이에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뭘 한다? 입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7번은요.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미정. 이런 봐봐. 성취가 미정이란 미정 동그라미. 미정이라는 것은 옆집에 미쓰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미정이라는 것은 사실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았을 때도 조건부 권리를 말할 수 있다. 처분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담보 동그라미. 그럼 봐봐. 우리 시험에 이런 뭐라 나왔냐?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죠.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 것. 확정적이지 않는 것. 거기 뭐라냐? 조건부 권리의 처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조건부 권리를 처분한 것은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이다 아니다? 확정적이다 아니다? 아니 조건부 권리를 처분했어. 확정적이다 아니다? 확정적이다. 왜? 또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 조건이 성취한 미정이어도 아직 조건부 권리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네. 조건부 권리가 성취되지 않아도 미정이어도 조건부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분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조건부 권리는 기대권으로서 현재의 권리인데 단지 효력의 발생이 장래 사실과 연관되어 있을 뿐이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러면 힘들 수 있으니까 여기 지금 조문의 법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있으면 봐봐. 조건부 권리는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네. 미정이어도. 무슨 알겠죠? 2번 조건의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도 조건의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알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말했죠? 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다. 방해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3번에 보면 조건부 권리에 대한 침해 효과는 어떻게 발생한다? 조건부로 발생해. 그럼 재밌는 말인데 거기는 그 밑에는 읽을 필요가 없이 내 말을 듣는 게 빨라. 이런 봐봐. 계약 해제하고 계약의 해제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되죠? 언제부터 무효? 그러면 해제
조건이, 소외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해제 조건 성취하면 언제부터 소멸해요? 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 무효예요? 서급해서 무효죠? 서급해서 무효죠? 어? 해제 조건 성취되면요? 어? 왜? 그때부터 소멸하죠. 이거 해제 조건은 조건이지, 이거 해제가 아니에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잖아요. 이건 조건이라고, 조건. 조건은 그때부터고. 여기는 계약 해제야, 계약 해제. 취소하고 해제하고. 그건 뭐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야, 조건.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해제 조건하고 계약 해제하고는 다른 말이다. 알겠죠? 해제 조건은 그냥 정지 조건이 해제 말고 조건이다. 조건은 원래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계약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다. 그럼 여기서 뭐 물어놨어. 따라서 해제 조건부 적용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익에 맞춰서 하더라도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그때부터 증여자에게 뭐가 된다? 복귀한다. 바로 밑에 조건, 성취 조건은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해제하고 계약 해제하고 해제 조건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제가 볼 때는 동포 여러분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4번은요. 4번은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고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그럼 뭐 한다? 그 의사에 따른다. 5번은요.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 미성취, 조건이 성취하지 않을 때 정지조건 봐봐. 우리 봐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소멸시효의 진행은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냐? 소멸시효가 진행하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이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을 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럼 동포 여러분 여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기 봐봐. 정지조건 봐봐. 정지조건, 해지조건 봐봐. 정지조건은 지금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언제부터요? 조건이 성취돼야 권리가 이제부터 뭐를 발생을 하죠. 발생하니까 이때부터 뭘 한다?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될 때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해지조건은 어떻게? 해지조건은 어떻게 돼요? 해제 조건은요,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뭐 한다? 효력이 뭐 한다? 소멸하죠? 이미 소멸하는데 소멸시효라는 것은 소멸한다는 말인데 성취하면 소멸하니까 안 되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요, 해제 조건부는 언제부터? 권리가 많을 때부터, 권리가 처음 많을 때부터 발생 시부터 진행해. 해제 조건은 권리가 발생 시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왜요? 정지 조건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언제부터? 조건이 뭐가 돼야? 성취돼야 발생하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해제 조건은요, 처음부터 효력이 있는 거죠.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없어질 때는 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해제 조건은 권리가 처음부터 발생할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가 아니고, 성취하면 소멸하니까. 정지 조건은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조건이 성취가 돼야 권리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알겠죠? 우리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됐죠, 지금? 자, 이거 간단히요. 기한까지 봐야 돼요. 자, 그럼 기한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간단한데, 여러분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면, 조건하고 기한을 구별을 해야 돼요. 이런 봐봐요. 이런 봐봐. 여기 정지조건을 보죠. 여기 봐봐.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요, 만약 성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취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성취하지 않으면. 성취하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요,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정지 조건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 안 했어.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그건 정지 조건이야. 그런데요, 불확정 기한이라는 것은 뭐냐? 그럼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확정 기한이 뭐죠? 내일 눈이 온다면 조건이다, 기한이다. 내일 눈이 온다면. 내일 눈이 온다면, 내일 비가 온다면 조건이다, 기한이다. 여러분요, 그것은 눈이 올지 비가 올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조건이죠, 불확실하니까. 다음에 비 오면 다음에 비가 온다면 비 와 안 와? 비 안 와? 올지 않을지 몰라 한다. 내일은 비가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꼭 와 안 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반드시 비가 와요. 안 온 해가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지, 언제?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 알겠죠? 크리스마스 날 만날래?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반드시 돌아와.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언제가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죠? 그럼 법이 딱 정해져서 그걸 확정 기한이라고 그래. 너가 성년이 되면 차 한 대 사줄게. 성년이 몇 살이다? 19살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되죠. 우리 결혼기념일날 반드시 있죠. 너 생일날? 그거는 확정이라고,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 확정. 그런데 자, 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몇 년으로 할까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매도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매도할 때까지. 매도한지 아닌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그걸 불확정 기한이, 뭐죠?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매도인이,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인 사망할 때까지. 그럼 뭐다? 임대는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언제 죽어?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 임대인이 매도할 때까지 팔지 안 팔지 몰라. 그러니까 그것은 조건이라고 그래. 어쩔지 모르니까. 그런데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할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그걸 뭐다? 그것은 기한이라고 그래.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줄게. 개가 죽으면. 주택가를 사시면 나서 개가 죽으면 개집을 준대. 나 원참. 개가 죽으면 한 그릇 줄게. 뭐 이것도 아니고 개집을 줄게. 그거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죠. 그거는. 알겠죠? 그런데요, 감정평가 하시면은 뭐라 하냐? 공인노무사님 감정평가 하시면은 진돗개가 죽으면 삽살개를, 풍산개를 줄게.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요, 개가 죽으면 개집을 준대. 주택관리사. 아무튼요, 주택관리사는요, 주택을 좋아하니까 집을 좋아하나 봐요. 알겠죠? 개집 준다겠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튼 개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지사를 얘기했으면요, 사무실을 줄게 이래야 되나? 알겠죠? 공지사가 죽으면 사무실을 줄게 뭐 이래야 되나? 아니면 공중회사가 죽으면 물건을 줄게 뭐 이래야 되나? 알겠죠? 주택관리사는 개가 죽으면 개집을 준대요. 나 원참. 아무튼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아무튼 개는 죽어 안 죽어? 죽어. 그걸 우리 기한이라는. 그러니까 기한은 확실해야 돼요. 확실. 그럼 봐봐. 불확정 기한이라고 했단 말은, 기한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기한이라는 것은 동갑불라자가 됐다 이 말이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해야 돼요.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래야 돼. 도래한다. 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불확정 기한은 일정한 사실이 뭐라든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요, 여기 상가 건물이 있는데 상가요? 상가 건물을 갑이요, 을하고 임대차가 체결했어요. 보증금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합의가 해지가 된 거예요. 그럼 갑이한테 보증금 1억을 반환해야 되는데 조건을 뭐라 했냐? 이 상가 건물이 다시 임대가 되거나 이 상가 건물이 분양되면 그 돈 받아서 줄게 그랬단 말이죠. 우리 보통 그렇게 하죠. 나가라면서 우리 내 보증금 언제 줄 거예요? 아이고 이게 전세 금방 빠지면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깐 자기네 집에 들어가니까요,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약속 먹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요, 1년 6개월, 1년하고도 5개월인가? 1년하고도 5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갑이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을이 이제 찾아왔단 말이죠. 분명히 임대가 되거나 분양되면 되는데 임대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되죠.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17개월이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임대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봐봐. 임대가 됐다. 그럼 당연히 이행을 해야지. 근데 1년 5개월이 지나도 임대가 안 돼. 그럼 앞으로도 임대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죠. 없으면 그러면 갑은한테 돈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여러분이 집주임이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전세 산다고 해봐. 1년하고도 6개월이 됐는데 5개월이 됐는데 1억까지 못 받았어. 그럼 가만히 있겠어? 계급품 모르겠어. 알겠죠? 달라간다 안 달라간다? 달라가죠. 그러니까 너 그러면 어떡하냐고.
마누라를 팔든 남편을 팔든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집을 팔든 남편을 팔든 돈 줘야지. 남의 돈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불가능이라고 치고.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기한이다 이렇게 봐봐요. 그런데 여러분요, 갑이 을한테 돈을, 오늘이 4월 2일인데 4월 2일 오늘 돈 갚기로 했어. 오늘이 돈을 갚기로 했는데 갑이 을한테 불확실한 사실, 이런 불확실한 사실을 뭐라고 그래? 불확실한 사실을 뭐라고 그래? 조건이라고 하죠. 조건은요, 현재 과거에 장래예요. 장래에 발생하잖아. 장래에. 그게 뭐냐냐, 내가 오늘 돈을 갚아야 되는데 불확실한 사실을 뭐죠? 약관으로 붙였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불확실한 사실을 붙였다 이 말은 돈을 오늘 갚으라는 거예요.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해 준 거예요. 뭐다? 여러분 봐봐. 여러분요, 아니 이따 쉬는 시간에 문 좀 열어. 알겠죠? 공기가 너무 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뇌가 지금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생각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봐봐. 불확실한 사실은 조건이고, 조건의 의의를 따져. 의의.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의존해. 장래. 알겠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사실을 붙였다, 조건을 붙였다 이 말은 너 뭐하니? 물어보니까 공부한대. 언제 시험 치니? 10월 27일 친대. 그러면 그때 학교갈 수 있어? 학교갈 수 있대. 그러면 학교 가면 그러면 돈 갚어. 이렇게. 근데 우리 시험에 학교갈지 안 할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걸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오늘이 돈 갚을 날짜인데 시험 불확실한 사실을 붙였단 말은 그러면 돈 갚을 날짜를 뭐 해줬다? 연기해줬다 이 말이죠. 연기해줬다. 그 말은 뭐냐면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조건이란 말이고, 조건이란 말은 뭐냐? 장래에 발생한다 이 말. 장래란 말은 그 날짜까지 돈 갚을 날짜를 뭐 해주겠다? 연기해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요, 시기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왜냐 도래한 때부터냐?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생기고 종기는, 여러분요, 종기라고 읽으면 큰일 나. 종기는 어때요? 병원 가서 따야 되는 게 종기예요. 알겠죠? 종기는 뭐다? 도래한 때부터 잃는다. 소표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중요하죠. 별 안 하고. 2번요. 2번, 3번 다 뒤에 다 중요한데요. 봐봐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가로묶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로묶어. 합격하지 않으면 차 안 사줘도 된다. 이걸 말한다?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다음 세 번째, 표시된 사실 발생도는 발생.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 1년 5개월 이 말이죠. 그래도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기한은 반드시 이행한다. 왜? 확실한 거니까. 불확정 기한이다. 자, 3번은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 기한도 그러면 기한은 무조건 뭘 한다? 이행해야 돼. 그러한 사실마든 발생이마든 불가능하든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돼. 기한은 확실한 것이니까. 알겠죠? 2번하고 3번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자, 4번요. 4번, 5번 묶어요. 성년, 확정이죠. 그 다음에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준다. 뭐다? 불확정이죠. 그 다음에요. 8번 봐, 8번하고 9번을 또 묶어봐. 8번은 먼저 맨 끝에요. 맨 끝에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임차인한테 매도할 때까지 팔자 안 팔자는 몰라? 그러니까 뭐라 한다? 불확정이죠. 9번은요. 맨 끝에요. 9번은요.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만. 그러면 나중에 죽으면 안 돼. 끝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불확정이죠. 불확정.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을 봐봐요. 6번 뭐죠? 중도금 지급 날짜를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했다. 그 말은 불확정 기한이란 말이죠. 왜요? 이런 봐봐요. 2층이나 3층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1층 골조는 완성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2층이나 3층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골조가 언제 완성돼? 알아 몰라?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죠. 골조는 반드시 완성되죠. 자, 7번은요.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 가로묶고
불확실한 장래 사실을 부관을 붙였다. 그건 조건을 붙였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변제기를 뭐 했다? 유예. 불확실한 말은 장래 불확실이니까 장래 갚아라 이 말이잖아요.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해줬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시험에 나왔던 것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요, 기한부 법령이죠.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합의로도 절대로 없다. 알겠죠? 절대로 없다. 그 다음에 3번 어음행위의 시기를 붙일 수는 있다. 상기라면 상기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알겠죠? 자, 3번하고 4번은 이제 나왔죠? 3번하고 4번만 보면 끝이에요. 여기 봐봐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를 보냐면 여기 이제 3번하고 4번 기한의 이익이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 기한의 이익을 보면 여기서 이제 기한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기한의 이익이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 말이죠. 자, 기한의 이익이라는 건 뭐냐? 갑이 의뢰한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어. 이자 100만 원씩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런데요, 갑자기 갑이 채무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채무자한테요, 5월 1일 날, 야, 너 돈 갚아. 이렇게 5월 1일 날 돈 갚아. 그래. 그러면요, 을은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언제 갚아?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아, 무슨 말이야? 나 10월 1일 날 갚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기한의 이익 포기는 뭐냐? 기한의 이익 포기는요, 이 을이요, 5월 1일 날 로또에 당첨됐어, 5월 1일.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로또 당첨됐으면 10월 1일 날 돈을 갚아, 오늘 당장 갚아. 오늘 당장 돈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래야지 오늘 돈을 갚죠. 그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고 그래. 그러면 갑이요, 오늘 돈을 갚는다고 하면 갑이 yes 하겠어, no 하겠어? no 하겠죠. 왜요?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다? 갚으라면 그냥 갚으면 되고, 만약에 이자를 주고 갚으라면 1억에다가 이자 얼마 주고? 500. 그래서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500만 원의 이자를 주면 되죠. 그것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언제나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그럼 오늘 그냥 갚아. 이자 안 줘도 돼. 더 이상 나머지는. 그러면 그냥 갚으면 되고,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자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자 주고 갚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해를 배상하면 무조건 포기해. 알겠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상실한 거 뭐냐? 채무자가 5월 1일 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하거나 담보 제공을 게을리하거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 선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원래 만약에 5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면 을은 뭐라고 하죠? 나는 돈을 언제 갚겠다? 10월 1일. 그걸 뭐라고 한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을이 돈을 빌린 을이 자기 집 3층짜리 건물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요, 와이프하고 둘이 부부싸움 해가지고 3층을 불태워버렸어. 그래서 담보 가치가 손상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누가 불안하죠? 채권자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뭐라 한다? 너 원래 내가 오늘 돈 갚으러 가면 너는 10월 1일 갚겠다고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오늘 너가 잘못해서 나 오늘 당장 돈 받아야 되겠어. 불안해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기한의 이익이, 을이 주장할 기한의 이익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단 말은 오늘이 돈 갚을 날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즉시 변제 청구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즉시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당장 돈을 갚아라. 이런 말이죠.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당장 돈 갚아라. 이 말이에요.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럼 봐봐. 이 기한의 상실 봐봐. 정지 조건부하고 형성권자하고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그럼 여기 봐. 정지 조건부하고 형성권자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이게 뭐냐 이 말이지. 정지 조건부, 형성권부 두 가지가 뭐냐? 알겠죠? 정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지 조건부는 이것을 일정한 사유라고 그래. 일정한 사유. 이게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시. 이게 일정한 사유란 말이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지 조건부는 뭐란다? 당연히 기한이 도래. 당연히. 우리가요, 정지 조건은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해서 당연히 차를 사줘야 돼. 그런데요, 형성권자군요, 당연히가 아니야. 형성권을 말하죠. 형성권은 일방적 뭐다? 의사표시죠. 말을 해야 돼, 말을. 의사표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채권자의
청구나 채권자가 통지를 하거나 채권자가 의사행위, 이 의사행위를 다른 말로 뭐란다? 의사표시라고도 얘기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의사행위나 의사표시가 있으면 기한이 만다 도래한 것으로 봐. 그걸 형성권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지조건부와 하나는 형성권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정지조건부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하죠? 그럼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성권적은요? 형성권은 말을 해야 돼. 채권자가 너 담보를 손상했으니까 나 안 되겠는데 오늘 당장 돈 갚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만약에 야 너 몇 층이 붙었어? 3층. 그럼 나머지는 그럼 1층, 2층을 멀쩡해? 멀쩡하대. 그럼 1층, 2층만 가격이 얼마나? 10억이래. 그런데 내가 빌린 돈이 1억이니까 아직도 돈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게 나으면은 야 그냥 계속 이자 줘 이러면 되고, 불안하면은 당장 돈 갚아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말을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행위, 채권자의 의사표시에 따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고, 형성권적은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우리가 기한의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지조건부와 하나는 형성권적이 있다. 그런데 어느 것인지가 불분명하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고 나오지 않고 뭐라 나오냐? 기한의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지조건부, 하나는 형성권적. 그런데 어느 것인지가 불분명하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OX. X가 된다 이 말이죠.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그럼 뭐다? 그것은 정지조건부잖아요.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기한의 상실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과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등이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가 있다. OX. X란 말이죠. 알겠죠? 정지조건부는 뭐다? 당연히 발생하고, 형성권적은요 청구나 통지 등이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그러면 기한의 상실을 먼저 봐. 1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하거나 담보정을 결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2번요 기한의 상실 등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밑에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으로 나눈다. 3번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어려운데 별것도 아니죠.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봐봐. 여러분 3번에 여러분 뭐라 나왔죠? 3번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 추정이지 본다 그러면 큰일 나. 그럼 무상임치가 뭐죠? 무상임치는 공짜로 물건을 맡기는 경우. 63페이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알았죠? 그러면 채권자에게 있고, 무상소비대차, 무이자 소비대차는 채무자에게 있죠. 그 다음에 이자분은 쌍방에게 있죠. 그럼 봐봐 3번 봐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만 있는 경우, 그걸 가로묶어. 채무자에게만 있는 경우,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무자에게만 있는 경우 무이자 소비대차죠. 채무자에게만 있다. 무이자 소비대차.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이자 없이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럼 채무자는 기한 전이라도 언제든지 말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언제든지. 알겠죠? 4번 봐봐요. 4번은 이자부 소비대차처럼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한다? 손해를 배상. 이러면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때는 언제나 손해를 배상하는 게 아니에요. 봐봐. 나한테만 기한의 이익이 있어. 나한테만. 그럼 나는 손해배상 없이 언제든지 포기해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있을 때, 그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 나 혼자에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 손해배상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언제든지 포기해. 상대방에게도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 이 말이죠. 잠깐 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